안녕하세요. 옹달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학교 생활 중에 있었던 일을 사례로 반에 일진 학생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반에는 70kg가 넘게 나가는 거구이 학생이 있었어요. 엄석대라고 부르겠습니다. 석대는 3월에만 자그마치 5명을 학생을 울리더라고요. 우는 학생에게 왜 우니? 라고 물어보니까 다음 주에 벚꽃놀이를 가기로 했는데 석대가 저만 빼고 간다고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라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이런 지속적인 배제 행위가 반복되자 이런 경험이 없었던 저는 엄석대를 불러서 크게 혼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인격적으로 살살 타일렀지만 계속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자 저희 말의 강도도 점점 세졌습니다. 야, 선생님이 너 가만 안 둔다. 학교폭력위원회 가가지고 학교폭력 가해자로 인정되면 너 평생 기록에 남아서 범죄자 되는 거고 직업도 가지기 힘들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할 때 저의 눈을 계속 피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제가 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친구들이 머리를 주먹으로 툭툭 치는 행위를 자주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루는 아침 조회 시간에 육상부 학생과 함께 100m 달리기 대결을 하다가 평소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해서 그런지 머리가 좀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1교시 수업을 진행 못하겠어서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자습을 시켰습니다. 생애 처음으로요. 그때 엄석대가 저에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쌤, 이거 완전 날로 먹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저에게 며칠 동안 트라우마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일 외에도 남학생들 중 엄석대로 인해 고통받는 학생도 여러 명 있었고 연락 오는 학부모님들 때문에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답답한 차에 지나가던 60대 베테랑 선생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때부터 약간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저는 학생을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석대야, 최근에 너로부터 많은 친구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혹시 너도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잠잠하더라고요. 그러면 석대야, 왜 다른 친구들이 너로부터 힘들어할까? 또 잠잠하더라고요. 혹시 너는 학교 생활이 행복하니? 아니요. 왜 안 행복해? 혹시 올해 들어서 학교 생활하면서 억울했던 적이나 서러웠던 적이 있니? 그때부터 갑자기 석대가 눈물이 펑펑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당당하고 당찼던 학생이 진짜 억울한 듯이 눈물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석대야. 혹시 그 서러웠던 점이 있다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줄래? 선생님은 항상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항상 땡땡이 이야기만 들어줬잖아요. 저도 너무 억울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영화 굿 윌 헌팅의 한 장면이 재현이 돼서 무척 놀랐어요. 아, 그랬구나. 선생님도 진짜 미안하다. 다른 친구들 이야기만 들어주고 너 이야기 안 들어줘서 선생님 진짜 미안해. 선생님 진짜 사과할게. 하면서 같이 울었습니다. 한 3분 정도 더 이야기를 하다가 그리고 나서 석대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석대야, 너는 선생님이 봤을 때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이 얘기를 들어봤을 때 너는 진짜 리더의 자질이 있어. 나중에 커서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줄 리더가 될 자질이 있다고. 선생님이 너 토론 수업 때 항상 지켜봤는데 너만큼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은 못 봤어. 넌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야. 특히 너가 특수 친구 옆에서 항상 도와줄 때면 선생님은 너가 참 마음이 따뜻한 학생이라고 느끼거든. 사실 최근에 선생님이 많이 힘들어. 왜냐하면 다른 친구 학부모님들이 계속 선생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화내고 따지고 석대 때문에 우리 애가 너무 힘들어한다고 얘기하실 때마다 선생님은 마음이 너무 아파. 선생님은 그래서 이렇게 대답한단다. 아니에요, 어머니. 석대 그런 학생 아니라고요. 그거 한쪽 둘 다 잘못한 건데 석대 입장에서 그 학생 입장에서 얘기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라면서 선생님은 항상 내 편을 들어주고 있어. 혹시 알고 있었니? 선생님이 조금 힘들고 학부모님들로부터 꾸지람 들어도 너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단다. 선생님은 너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싶어. 라면서 계속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선생님을 위해 조금만 더 노력해 줄 수 있겠니? 다른 친구들하고 한번 사이좋게 지내보자. 너 리더가 될 학생이니까 말이야. 그치? 라며 상담을 끝냅니다. 그때 이후로 그 석대 학생이 아예 안 싸우진 않았지만 성격이 많이 유해졌고 다른 친구들이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학기 말에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편지 쓰기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제가 1학기 하고 2학기에 친구들하고 많이 싸웠는데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낼 걸 하고 후회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친하게 지내게 도와주려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6학년 때는 친구들하고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전부 친해지려고 했는데 누구누구한테는 다가가지 못하고 있어요. 요 사이가 만 좋은 거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서로 지적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누구누구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라고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나쁜 학생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나쁜 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었지만 그 나쁜 행동이 처음에는 사소한 지적으로 이어지다가 점점 더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그 학생에게도 누적된 잔소리로 인식이 되어서 자신을 나쁜 아이라고 인식하고 나는 원래 그런 학생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님을 교사가 알고 그 억울했던 점, 한쪽 편의 친구의 이야기만 들어줬던 그 아이의 마음의 심정을 이해하고 해소해 줄 수 있다면 아이들을 편견 없이 공정하게 대하는 눈을 기를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반항하는 학생들을 좋은 길로 이끌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